그다음에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거 골라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안 좋을 때도 이건 간다.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36.5도씨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메인 영상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좀 요새 최근에 이슈죠. 최대 양극재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 BM이 네. 오창 공장이 화재 사고가 난 거를 뭐 다들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네. 지금 오늘 24일자인데요. 약 7.5% 정도 지금 한 오후 3시 정도 되고 있는데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주가에 어떻게 영향이 줄지 좀 정말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안 그래도 거의 앵커랑 이제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 우리 머니투데이 앵커님도 네. 그거 바로 물어보셔가지고 말씀은 드렸는데 네. 사실 그 오창 공장에 이제 불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전기차용 그 양극재 생산에 그럼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차질은 네. 없습니다.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쵸. 당분간은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창 공장이 사실은 네. 소형 가전에 들어가는 NCA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공장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4층에서 6층에 불이 났는데 네. 여기가 대부분 보일러실이랑 휴게실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서 네. 인명피해는 있었지만 네. 장비나 뭐 이런 피해는 최소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보험 가입도 사실은 잘 돼 있어요. 왜냐면 네. 자체 내 건물에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네. 결론은 손실 충당금이 거기서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험 가입도 제가 알기로는 4천억 원 네, 넘는 보험 가입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네, 에코에서 뭐 이제 그거는 누구 잘못이냐는 우선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면 뭐 실화로 된 건지 네. 아니면은 오래돼서 아니면 안전관리 측면이 회사 쪽에서 조금 미흡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이제 회사 측에 대한 뭐 비용 부담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명피해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공장에 불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네, 그래서 좀 소형 가전 주로 하는 네, 그래서 안타까운 좀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뭐 7% 정도 빠져가지고 네. 방금 저한테도 물어봤잖아요. 그럼 네.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저는 지금 시기상 네. 이번 주 이슈가 너무 많아요. 25일, 26일 FOMC 회의 기다리고 있죠. 네. 27일 엔솔, LG 엔솔, 네. 에너지 솔루션 네. 네, 상장하죠. 네. 그 다음에 설 연휴죠. 뭐 이번 주 주식 시장이 사실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재가 뭐 그냥 이 느낌인 것 같아. 그냥 자라보고 놀란 가슴. 숏뚜껑만 봐도 놀란다. 네. 아무리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가 해도 네. 사람들 느낌상으로는 아니야 지금 안전한 게 제일이야 라고 해서 갖고 있는 걸 투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더 안 빠질 거는 같지만 사실 지금은 단언할 수 없는 게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한번 살짝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차라리 더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다음 주는 설 연휴 때문에 월화수가 휴장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시기에는 갖고 있는 것들도 조금 네. 버리거나 정말 안정적이지 않는 이상은 뭐 지금 버리는 시기라서 네, 뭐 주가가 참 오늘 아침에도 방송하면서 다들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게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네.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 보고 가자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사실 오늘 주제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아니고요. 이제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네, 오늘의 이제 주 메인 영상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주제로 정한 이유가 최근에 KB 운영에서 이제 KB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가 네. 설정 이후에 12%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네. 저희 채널 이제 서브 주제가 뭐 이제 주가를 통해서 기업과 산업을 좀 보자라는 건데 이렇게 잘 가고 있다 보니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을까 한번 봐봤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이 ETF에 5% 이상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DB 하이텍, 삼성전자, 뭐 리노공업,
LX 세미콘 이오 테크닉스가 이렇게 있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어떤 기업인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 반도체가 뭔지 전문가님이 좀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비메모리가 더 잘 갈 거라는 거는 사실은 얘기가 많이 나왔죠. 왜 그러냐면 메모리가 조금 약했거든요. 작년에 메모리가 조금 약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뭐 리포트도 나오고 미국 놈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막 떨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은 그때 정말 웃긴 내용이 있었잖아. 뭐죠? 손바닥 뒤집더니 딱 뒤집었잖아. 아, 맞아요. 네,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그랬는데 겨울이 온난화 만나 지구 온난화를 만났다 해서 빨리 뒤집어졌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메모리도 DDR5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비메모리 쪽을 조금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파운드리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운더리랑 비메모리랑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B하이텍이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렇죠. DB하이텍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운드리 1등 업체이고요. 거기서 약 15% 정도가 ETF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사실은 DB하이텍 파운드리보다는 더 크긴 하죠.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이 인치 사이즈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세 공정 파운더리가 가능한 업체. DB하이텍은 조금 더 큰 사이즈가 가능한 업체. 근데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미세 공정이 가능하면 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조금 결이 다르다. 아무래도 뭐 좀 뭐랄까 마진율도 다르기 때문에 뭐 마진율도 다른 것도 있지만 처음 시작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왜냐면 미세 공정으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미세 공정 저희가 뭐 5나노, 3나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나노, 3나노가 가능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TSMC랑 삼성전자. 나머지는 그 밑에 단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DB 하이텍 이런 업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미세 공정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요. 인치가 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중간 단계에서는 DB하이텍이 강자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15%잖아요. 그러면 30% 정도는 파운더리에 대한 것들을 모두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리노공업이랑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전에 장비주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장비주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전공정, 후공정 얘기했는데 리노랑 이오 테크닉스는 전공정이에요, 후공정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오 테크닉스가 이제 전공정. 확실해요? 네. 확실해? 공부 안 했네. 아닌가요? 후공정인가요? 그럼 리노는? 리노는 뭐 전공정이겠죠. 후공정. 다 후공정인가요? 네, 둘 다 후공정입니다. 제가 공부를 좀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이래도 됩니까? 제가 사실 이오테크에서 투자 중인데 레이저 어넬링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마커도 하잖아요. 마커도 하고. 마커에서는 세계 1위예요. 이오테크닉스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옛날에 번외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오테크닉스 인수하려고도 했었어요. 얘기 해주셨죠. 근데 이오테크닉스가 우리 싫어 라고 해가지고 안 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전공정이랑 후공정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전공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만드는 거. 후공정은 자르고 검사하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공정에는 웨이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뭐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막 씌워서 AP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고 감광액 도포하고 등등등 하는 거고 후공정은 제품화 하는 건데 굉장히 이 안에서도 사실은 많아요. 후공정에서도 그때 이거 한번 저번에 했던 거 제가 일부러 또 다시 뽑아왔으니까 이거 한번 올려주시는 게 보시기 편할 거예요. 근데 뭐 절단부터 시작해서 본더, 테스터, 마킹, 패키징 뭐 이렇게 세분화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리노 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테스터 핸들러인데 비메모리에 대해서 어찌됐건 추가적으로 계속 증설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 뉴스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뭐 투자한다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결론은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후공정 업체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잘 나오는, 매출이 잘 나오는 업체들 중에 하나가 리노랑 이오 테크닉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킹 같은 경우에는 이오 테크닉스가 또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5% 이상의 리노랑 이오가 있어서 그렇지 네. 그 밑에 세부로 가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장비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회사들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올 한 해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반기 때까지는 비메모리가 그래도 네. 주가가 먼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하반기 때는 다시 DDR5 얘기가 나오면서 메모리 업체들이 또 네, 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주가가 별로 안 좋은 이유는 그러면 그냥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리포트들도 있어요. 이 이하의 가격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올해는 또 작년의 재미를 조금 못 보긴 했지만 네. 올해는 편입해야 되는 종목들 중에 반도체는 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LX 세미콘도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LX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뤘었죠. 뭐 하는데요? 네. 모듈. 오늘 질문해야지 계속. 네. 네, 뭐 하는데요?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기업입니다. 네, LX 세미콘. LX가 이제 팹리스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DDI라고 기억나세요? 네, DDI. 구동칩. 예, 그 OLED에도 들어가고. LCD, OLED, 네. DDI 구동칩이라고 해서 네. 이거를 디스플레이화 네. 시켜서 화면에 보여주려면 그 구동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반도체도 좋지만 디스플레이 좋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핸드폰에도 마찬가지고 노트북에도 마찬가지고 XR, VR 기계에도 마찬가지고 OLED가 계속 채택되고 있거든요. 결론은 이거를 그 화질을 선명하게 보여주려면 이 구동칩이 또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도 좋지만 네. 구동칩도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비메모리 ETF에도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또 ETF에도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시장이 사실은 안 좋잖아요. 장이 안 좋죠. 네. 장 자체가 안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얘기하기에도 어렵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오늘 아침에 받았던 질문 중에 또 바닥이냐 아니면 더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놓고 얘기했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죠. 네, 왜냐면 시기상 지금 악재들이 너무 많고요. 우크라이나 얘기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때는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좀 이런 ETF 이런 거 말씀하시는 ETF도 건가요? 있고 그냥 ETF는 사실은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게 ETF잖아요. 네. 그냥 뭐 간접 투자 상품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ETF도 좋고 네. 근데 사실은 ETF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 주식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거래되니까요. 네, 거래가 되니까 빨리빨리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치고서라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반 펀드에 비해서는 네. 그다음에 직접 투자에 비해서는 저는 지금 시기는 이렇게 네. 간접 투자인 펀드나 ETF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이 종목 장세는 아마 더 오래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런가요? 심지어 이 비메모리라고 해서 네. 모든 게 같이 오르면 좋지만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뭐 이것도 장비 이거 소재 올랐다가 뭐 이런 게 떨어졌다가 있나요? 맞아요. 뭐 이제 그것도 있지만 네. 오르는 종목이 있으면 떨어지는 종목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예. 비메모리라고 다 잘 가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저희 혼자서 여러 가지 종목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ETF 같은 걸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종목을 조금 그 다음에 우량 종목들을 웬만하면 담거든요.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가 안 좋고 실적 안 좋고 그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잘 안 담아요. 선택의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 덜 먹습니다. 네. 그래야.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상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ETF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문가님도 이제 이게 저점이냐 아니냐를 몰라요. 사실 뭐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뭐 주가 보면은 사실 2,700이 저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곧 오고 있습니다. 바닥이.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2,000 한 뭐 이제 700 정도가 진짜 미친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그 바닥이라는 네. 용어를 일반 개인들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뭘까요? 그냥 여기까지는 떨어질 것 같다? 아니 그거보다는 내 네. 종목만 안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이 지수라는 거는 네. 사실 저희가 모든 종목을 다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을 모든 걸 다 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빠진다라고 해서 나머지 종목들은 또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빠질 때 빠지더라도 안 빠지는 종목들 위주나 네. 아니면은 이 저점을 형성하고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보는 게 사실은 더 그렇죠. 좋다라는 걸 얘기를 꼭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거 골라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안 좋을 때도 이건 간다. 그쵸. 이제 단순히 이 ETF가 좋아서 고른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 시스템 반도체 자체가 뭐 AI나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뭐 사물 인터넷, 뭐 자율주행차 이런 데도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먼저 좀 사놓고 언제가 뭐 밑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좀 떨어졌을 때 담아놓으면 전문가님 말씀대로 뭐 6개월, 3개월 뭐 이런 뒤에는 분명히 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좋은 기업이라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오늘 말씀드린 이 ETF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어떤 종목이 5% 저는 이상만 오늘 말씀드린 건데 뭐 그 이하 종목도 좋은 종목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많고 그다음에 앞에 거 반도체 때 저희 얘기했던 전공종, 후공종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은 알아두면 좋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링크 하나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스템 반도체와 에코프로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봤고요. 사실 지금 주가가 안 좋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올라갈 때 같이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떨어지면 뭐라고 하려고? 뭐 떨어지면 아시죠? 그 투자는 여러분의 네. 아무튼 녹음 하나 떠야 되겠네. 네, 그래서 좋은 판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봤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